저희 주식 해결사가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최선의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들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위에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하신 종목도 생기시면 바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마 콘덴서 네, 사막 콘덴서 52,900원에 30%거든요. 52,900원에 비중 30%, 사막 예. 콘덴서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기업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셨나요? 예, 좀 찾아보긴 했어요. 네. 근데 좀 추천을 또 받고 많이 또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산 거거든요. 네, 많이 생각을 해보. 하자마자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네,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의 힘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잘 산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 네, 연결해서 사막콘덴서 괜찮은 기업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그 사막 콘덴서지 매수하신 가격대가 네, 혹시 이거 저희 뭐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나요? 네, 방송도 봤고요. 네네. 이제 눈여겨 이제 한참 좀 지켜보다가 네네. 좀 한참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아, 네네. 좋아지는 상황인가 하고 그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한 네. 7월 한 18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18일 정도 매수하신 이제 네네. 기간이.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막 콘덴서는 어떤 기업인지 좀 알고 계시죠? 예. 네, 제가 그 설명에 대해서 드리지 않을 거고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냥 버텨야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빠지네요. 네네. 이게 지금 많이 빠졌는데 만약에 사막 콘덴서만 떨어진 거라면은 예.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 지금 뭐 매수하신 시점, 그 시점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정도 안 떨어진 종목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매우 지금 비이성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 할 거 없이 다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사마콘덴서 일단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주가만 놓고 볼 때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기업 가치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가격으로 볼 때 지금 가치 대비했을 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밸류에이션이 뭐 PER 많이 잘 나갈 때는 한 10배 넘게 거래된 종목인데 지금은 뭐 6배 정도 거래되고 있으니까 거의 이 기업의 어떤 가치 대비했을 때 절반 수준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매우 싸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버티는 게 맞고 분명히 지금은 홀딩할 자리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막 콘텐츠 매수를 아마 이국면 올라가던 시점 매수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국면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사막 콘텐츠가 하고 있는 MLCC가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가던 그때 이유도 바로 일본이 아무래도 수출 규제하게 되면 MLCC라고 하는 산업에서도 수요가 조금,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누가 있나 봤더니 삼성전기나 사마콘에서 뭐 아모텍 정도가 실질 생산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종목이 거론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감정적인 종목들, 예를 들면 반일 테마, 실제로 눈에 보이는 뭐 불매운동 이런 거와 관련돼서 반대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이게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진짜 산업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뒤따라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MLCC와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일본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 규제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무언가 테마나 산업으로 엮이면서 부각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기대하는 것들도 최근에 이 MLCC라고 하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재고가 지금 쌓여 있는 거는 많아요. 아직은. 근데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거죠. 이 7월 달에 반일 관계와 이 문제가 일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한 달 사이 20% 이상 올라갔어요. D램이나 이런 가격, 메모리 가격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조차도 주가가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갔단 말이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MLCC 관련된 종목들도 이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분명히 무언가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콘대에서 지금 매수하신 단가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낙심하고 있을 필요 없고 오히려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으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네. 7만 원, 제가 볼 때는 9만 원, 그다음에 네. 1차는 7만 원, 2차는 9만 원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사마콘덴서가 올해도 실적은 좋고 작년에 좋았지만 내년도도 분명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밀리지만 되돌아 올라갈 때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성장하는지 이런 걸 좀 보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좀 춤에 좀 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지금은 가능하긴 합니다. 가격으로 볼 때는. 네. 근데 여기서 오늘 매수했더니 더 떨어지고 하면은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예.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한 1, 2주 정도는 그냥 시간을 좀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가격이 좀 올라오더라도요. 시장이 약간 안정되면 그때 추가 매수하세요. 차라리. 아, 예. 네네. 네. 선생님, 지금 네네. 당장 말고요.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사마콘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반사 이익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종목의 네. 1차적인 목표 가격 7만 원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9만 원까지 봐 주셨으니까요. 이 사마콘덴서의 이 성장성 함께 지켜보시면서 목표 가격 챙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길 네네. 바랍니다. 네네. 아이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사마콘덴서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문자함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제인캐스터 문자 골라주세요. 네, 백초 문자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 증시에는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문자 고민 주세요. 문자는 1668-4917번, 전화도 가능합니다. 전화는 02786-1073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랄게요. 오늘의 문자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도 들어왔고요. 3,000당 제약도 들어왔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실 때요. 비중이랑 매수가까지 보내주셔야지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그 점 꼭 유의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자는 이 아기 신발 업체죠. 이 토박스 코리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010원에 비중은 10%.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고 대응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토박스 코리아 종가 상황 볼게요. 오늘은 9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4.35%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윤삼을 전문가님, 토박스 코리아 도와주세요. 네, 일단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아기 상어 관련주로 해서 테마주잖아요. 테마주다 보니까 이제 차트로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입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주봉을 보시면 이 구간이 현재 굉장히 강한 매물대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매수 관점이 맞다. 그리고 평단가나 뭐 이렇게 비중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지켜지면은 이전에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직전 저점이 깨지기 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위치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고 이런 매물대들도 굉장히 중첩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테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 출판사도 제가 차트를 봤는데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줄 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300원까지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일봉상에서는 이제 음봉으로 깨질 경우에는 조금은 손절 관점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표가가 만약에 1,300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거의 30% 이상의 상승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 잡았으면은 손절가도 한 800원 정도로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진 세미캠도 들어왔고요. 에어 부산도 들어왔습니다. 이 다음 문자는 문자가 많이 와서 밑에 있는 국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4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고 대응할까요? 이재모 전문가님 꼭 봐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국동 종가 상황 볼게요. 오늘은 1,410원에 끝났네요. 약간 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수익권이라 하기 좀 민망한 수치입니다. 오늘 3.3%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국동 이재모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국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가총액 상당히 작고 좀 낯선 종목이라 제가 좀 찾아봤는데 비교적 상당히 실적은 조금 안정되어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공장을 해외에 지금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지금 OEM 관련된 의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OEM 업체인데 지금 사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확장을 좀 하려는 모습들은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주가가 뭐 시장 때문에 분명히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7% 내려갔다 플러스 12%까지 갔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장만 받쳐준다면 위로 튀는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상 볼 때는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목표 주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높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셔도 1,600원 정도, 이국면까지는 한번 시장 때문에 떨어진 자리니까 반등은 나올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지금 이 1,260원 오늘 저점 만드는 자리, 이 자리를 사실은 혼저가 라인으로 잡아두시면 대응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은 뭐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목표가 1,600원, 손절가는 1,26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짧은 수익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모 전문가님이 국동 지금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이렇게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문자는 1668-4917번, 전화는 02786-1073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파미셀이요. 파미셀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매수 가격은 11,100원, 11,100원에 비중은요? 25%. 비중 25%. 파미셀 혹시 언제 매수하게 되신 걸까요? 글쎄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셨어요? 예. 이 종목이 최근에 이 천생법 관련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다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네요. 저희 전문가님께 이 종목 왜 그런 건지 주가에 대해서 자세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윤사무엘 전문가님. 네.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판매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도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셈법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을 통과하면서 기대감의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또 신기하게 이 구간이 반등 구간이 맞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7,200원대가 이전에 한 2016년도, 2015년도의 주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여주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이탈이 발생하면서 또 반등을 보여주면서 테스트를 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꽉 채워주는 테스트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저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1,300원대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당연히.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음봉이 바로 또 즉각적으로 발생이 되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승은 강하게 했거든요.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저는 입장은 이렇게 상승을 주었을 때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사이에서는 빠져나오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제가 산 때는 상한가 그렇게 나오는 거 없었는데요. 아마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아마 이 구간이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7월 31일, 8월 1일 이때가 좀 상한가를 터치하고 풀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서 1,100원, 15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에요. 최근에.
네, 첨생법이 갑자기 통과됐다고 하면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네, 근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저의 의견은 일단 바이오주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도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는 버블이 꺼지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매집을 잘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분석할 만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네, 지금 구간이 반등을 벌써 줬죠. 근데 그래서 이 구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가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그다음에 특별하게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은 5,400원대나 아니면은 이런 트렌드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 한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5,000원대까지 내려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냥 5,000원대가 그래요? 네, 그쵸. 그렇게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쵸. 빠질 수 있죠, 당연히. 아니, 조금 근데 하락폭은 오늘- 남아있다라고 오늘-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조금 올라가서 처음에 올라가서 네. 좀 올라갈래는 했더니 그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투심이 너무 wak화가 되니까 어떻게든 올라오면 다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종목이 나빠서 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심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종목인데 바로 이렇게 음봉으로 내리꽂는다는 건 투심이 그만큼 악화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빠져나오겠다는 여기에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빠져나오겠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은 무조건 빠져나오자. 10%에서 마이너스 15% 안에서는 빠져나오자. 왜냐면은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 구간, 네, 2013년도를 혹시 기억하실 이때는 파미세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이평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제 끝나고 이평선들이 이제 어떻게 확대되었다가 이제 줄여들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매집장이라는 게 좋은 말로 드리면은 체질 개선을 한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매집장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이게 몇 년 아니면 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빠져나오자.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면서 네,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슷한 국면이라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이랑 별 다를 게 없다. 네, 이 구간이랑 별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만약에 진짜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돌파되고 나서 사는 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면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전문가님 그 가격 전략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딱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10,000원 이하에서는 팔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10,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죠. 지금 그 전에도 이렇게 10,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매수세가 한 번만 좀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운이 좋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첨생법도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운이 좋아서 올라갔는데 일단 조금 네, 운이 좋아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구간이 굉장히 단단한 지지 매물대를 맞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빠져나오자 꼭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에서는 꼭 정리하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 지지대를 잘 지지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파미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미셀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다시 문자함에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제인 캐스터.
네,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애국 테마주 후성도 들어왔고요. 코스모 화학도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어떤 문자 볼까요? 삼천당 제약도 들어왔고 이번에는 애청자님 문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다이아 매수가는 32,000원에 비중은 40%. 비중이 좀 높으신데요. 너무 들어가는데 떨어지네요. 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일진 다이아 종가 상황 볼게요. 오늘은 26,8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끝자리 번호 1011님의 고민입니다. 이재모 전문가님, 일진 다이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진다이아 일단은 홀딩해라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제가 요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진다이아가 최근에 유상증자한다고 해가지고 그 청약 이제 결과를 좀 내놓았어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 청약률이 91%.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돈을 모을 건데 구주주랑 그다음에 실권주를 지금 받아간 그 모든 기관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91%밖에 돈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청약률이 높을 때는 뭐 103%, 105%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청약이 조금 미달되다 보니까 그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월요일 날 밀린 것도 있습니다. 이 공시가 8월 5일 날 나왔거든요. 시장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볼 때는 유상증자 청약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 때문에 좀 같이 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자에 제가 홀딩하라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지금 결국 돈을 지금 주주들한테 더 납입해가지고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 투자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진다이가 수소차와 관련된 핵심 소재인 그 수소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죠. 물론 아래에 있는 일진 복합 소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진 다이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 홀딩해 주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 주가 자체는 저는 좀 높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고점이 1월 달에 만들었던 이 자리들인데요. 올해는 조금 힘들어도 길게 보셔야 됩니다. 소차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자리를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5,000원 목표 기간 보유 기간은 한 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고 좀 투자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투자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어떤 거 볼까요? 아까 전화 왔던 파세코도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동진 세미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4,5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동진 세미캠 종가 상황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동진 세미캠 1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8.67%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끝자리 번호 8750님의 문자입니다. 윤선물 전문가님, 동진 세미캠 도와주세요. 네,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요즘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도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래량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동진 세미캠은 일단 저는 매수 관점이에요. 일단 이런 이전의 매물대들을 강하게 돌파해줬고 지금 되돌림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좀 가까이 찾아보면은 일단 시그널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 당연히 지켜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데서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지켜지면은 올라간다. 그래서 뭐 당연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800원보다는 조금 밑에 17,500원대, 그 다음에 그 2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구간이 만약에 13,000원대, 13,400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보다는 좀 낮게 잡고 한 13,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걸고 좀 베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 손절가를 거는 이유는 이 구간이 뚫리면 당연히 다음에서 이제 매수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 가격대는 한 11,80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11,800원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서 올라가는 데 관여하면 되니까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 그러면 13,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500원이나 그 이상 18,800원 이상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뭐 무난하게 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사물 전문가님이 동진 세미캠 기술적 분석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후성이 눈에 띕니다. 매수가는 1,8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후성 종가 상황 볼게요. 오늘 후성은
8,6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후성도 애국 테마주인데 9.31%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끝자리 번호 8499님의 고민인데요. 이재모 전문가님, 후성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후성 최근에 이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서 반사 수혜 종목으로 꼽혔던 대표 종목인데요. 주가 차트 보면서 제가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애매합니다. 1,800원 때문에 이 정도 국면인데요. 위로 이렇게 따라붙다가 사셨는지 떨어지는 국면에 사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후성은 지금 올해 제가 볼 때 실적만 놓고 볼 때는 이미 적정 주가인 거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내년도 전망이 좋으면 지금은 보유해볼 만합니다. 후성은 제가 몇 차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튼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 증설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재 쪽으로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시장 모두, 전방시장 모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후성이 아마 그런 수혜를 분명히 받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매출 영업이익을 찍히는 게 아마 2020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대 머무는데 내년도 대거 500억대로 크게 늘어나요. 그러면 기업 가치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면은 여튼 이슈로 변동이 심한 거는 맞는데요. 여기에서는 더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향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정도 더 내년까지 바라볼 때는 더 올라갈 기업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 12,000원. 분명히 이 자리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바라봐도 무리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은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모 전문가님 후성 내년까지 중장기 전략으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아쉽지만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1668-4917번, 전화는 02786-1073번 내일도 많이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에 대해서 도움 챙겨 드렸고요. 저희는 앞으로 괜찮은 종목들 찾으러 수익 해결사로 넘어갑니다.